저는 여기 센터에서 마케팅 전인 교육하는 김덕주 강사라고 합니다. 본강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웹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이죠. 그렇죠? 수익 계산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입가, 전환가, 그리고 객단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와서 몇 명이 사가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결제했다예요. 이거를 곱하기를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게 이제 환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요. 곱하기를 하면 매출이 이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코드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전환율을 가져가고 그리고 얼마를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매출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유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죠. 그렇죠? 고객을 불러들이는 거. 그리고 나서 전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이 시장에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잘 나열했느냐라고 하는,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내가 규정해 놨느냐라고 하는 거, 또는 그 판매 채널에서 잘 나가는 상품을 내가 구비해 놨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적정선의 가격을 맞춰놨는데 판매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막 가격을 막 깎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깎여진 가격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공급가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매출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로 한 것들이 100클릭에 그 다음에 5%의 전환에 그리고 한 사람당 2만 원을 결제해 줬다라고 하면 매출은 얼마인 거예요? 10만 원인가요? 그죠? 네,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이 1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고정적으로 100클릭을 받아야 되고 5명이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만 원씩 결제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실제로 내가 판매를 하다 보면은 실제 수익 계산을 내가 이런 식으로 딱 해봤을 때 80클릭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왔는데 뭐 2만 원에 결제를 해줬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10만 원을 만들기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뭐가 모자란 거예요? 클릭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클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걸 쭉 지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했다고요? 네, 광고를 집행했어요. 근데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로 뭐 하세요? 광고를 집행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시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가격 다운, 가격 인하, 파격 특가 뭐 이런 거죠. 그죠? 갑자기 막 거의 뭐 마진에 가까워지 공급가에 가까워지는 대로 막 내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명 수정? 아니에요? 이미지 변경.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은품 증정이요? 없는 살림에? 네? 상품명 변경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광고 변경이랑 같이 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내가 가격을 인하했어요. 얘를 깎은 거죠? 얘를 깎았어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죠. 내가 가격을 깎으면 들어오는 클릭 수가 늘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전환이 변경될까요? 가격을 깎았기 때문에 소폭 삭승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6%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된 거예요? 뭐 한 18,000원 정도 할까요? 2,000원 깎았다고 할까요? 그 매출의 변동이 크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쓸데없는 거죠. 네, 없애버려요. 이미지를 변경했어요. 이미지를 변경했어. 이 세 개 중에 변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었어. 맞아요? 이미지를 변경했잖아요. 클릭이 바뀌어요? 이미지를 변경하면? 안 바뀌죠. 전환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상품은 그대로니까. 가격을 바꿨나요? 못 바꿨죠? 네, 쓸데없는 짓 또 했어요. 없애버려요. 사은품 증정. 뭔가 괜찮아. 전환이 조금 더 소폭 상승하면서 객단가는 그대로야. 단, 뭐가 떨어졌죠? 사은품을 줬으니까 이익률이 좀 떨어졌죠. 이익률 감소가 좀 나왔어요. 쓸데없는 짓을 또 했어요. 네, 순위는 조금 상승했겠죠. 그죠? 상품명을 변경하고 광고를 변경했어요. 뭐가 흔들리죠? 상품명을 변경하고 광고를 변경했어요. 뭐가 흔들려요? 클릭이 흔들리죠. 문제가 크게 발생했네요. 네.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이게 만약에 변경했는데 50클릭이야. 어떻게 돼요? 망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뭔가 피부로 와닿는 게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판매를 하면서 운영하는 이슈 중에 유익가, 전환가, 객단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걸 잘 보는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다. 운영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이 경쟁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시장을 분석하면서 고객이 선호하는 기준이 뭔지를 보는 게 사장님들이 늘 하셔야 되는 웹쟁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마케터예요. 네. 그걸 잘 하셔야 결과적으로는 쭉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단타로 내가 상품을 빨리 팔고 끝낼 목적인 거야? 아니면 난 이 사업을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야? 는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어느 기준을 맞춰놓고 아이템을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단타로 치고 끝내는 건 빨리 단타로 끝내고 치셔야죠. 그죠? 근데 모든 상품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 전반에 있어서 나는 긴 호흡으로 가는 어떠한 사업을 운영할 건데 단타로 그냥 끝내고 난 이렇게 해서 단타로 탁탁탁 먹어야지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절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롱런으로 가는 상품과 그 와중에 나오는 나한테 찾아온 그 기회를 내가 잘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또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좀 다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려면 네이버 광고주는 늘 가입이 돼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파워링크, 그리고 비즈사이트, 그리고 쇼핑 광고 하는데요. 검색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워클릭 같은 데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조회수가 G마켓 옥션에 내가 팔 거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조회수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로그 분석기는 뭐 요즘에 샵로그를 거의 다 쓰죠. 근데 요즘에 리포트를 워낙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포트를 보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뭐 보냐면요. 그 네이버 애널리틱스 보고요. 그 다음에 비즈 어드바이저 보고요. 그리고 샵로그 보고요. 파워클릭의 리포트 보고요. 네이버에 내가 광고하면 거기 리포트도 보는데 거기 리포트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리포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의 기준이 약간 이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네이버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비즈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샵로그, 그리고 이베이 G마켓 쪽, G마켓 광고의 그 리포트를 봅니다. 네 가지를 쭉 돌려서 보다 보면 고객의 인입이 왜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지출은 어디서 일어나고 구매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대충 보이죠. 그죠? 그 광고를 다른 데다 대입을 하면 딴 데는 좀 느낌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체감은 똑같더라고요. 왜? 고객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로그 분석기를 좀 하나를 좀 싸더라도 하나를 넣어두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단가표나 뭐 매출 집계표나 이런 엑셀 작성이라고 써놓은 거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무언가가 판매되고 지출되고 이런 내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내가 나중에 또 광고를 집행을 하면은 한 명한테 투여된 광고 금액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엑셀이나 단가표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길 뿐더러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익 구조 중에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안 해놓고서 나중에 뭐 쓰면 되겠지, ERP를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웹을 하면서 내가 창고를 엄청 뭐 100평 이상을 운영하면서 물류가 되게 많았을 때 그때는 ERP를 쓰시면서 바코드 놀이를 하셔야겠지만, 되게 조그만 물류 뭐 창고 한 20평, 24평 내외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코드로 움직이고 있다, 이상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안 써본 사람은 그 바코드가 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랑 동일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행사로 또 바꿀 땐 다른 재고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시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는데 비싸면서 어려운 게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엑셀이라는 걸 좀 이용하셔갖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샘플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광고 관리 시스템 보시면 포인트가 있죠.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지금까지는 한 구매자였는데 판매자로 돌아서니까 고객이 어떤 검색어를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지를 잘 정리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볼 줄은 아는데 정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나 그리고 선호도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키워드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상품명을 짜고 그 다음에 그냥 광고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옳은 행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세모지일 텐데 꼭지점, 요게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뭐 구두로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면서 조회수가 점유율을 가지고 내려오느냐, 그런 트리를 형성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하죠. 내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걸 만든 상태에서 나는 검색이야 구매야 라고 하는 걸 구분을 지은 다음에 그럼 내가 검색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그쪽에다 노출을 시도하면서 나는 똑같이 검색을 노린다 라는 개념이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나의 광고의 목적이
검색을 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인 거냐, 구매를 시키기 위한 행위인 거냐,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검색 키워드에서는 네, 사람들도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나를 검색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저기에다가 광고를 딱 때려놓고 구매를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피스에 광고해놓고 구매를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네. 그런 개념인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나눠놓고 나는 구매 키워드와 여기는 마케팅의 영역을 해서 검색을 시킬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광고를 하셔야 결과적으로 효과가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 중에 항상 이쪽에다가 만약에 초점을 맞춰놓고 구두 대표 키워드요. 맞춰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다 광고를 하려면 적어도 그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의 충족을 한 7에서 80%는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품 안에 구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들다는 거죠. 다음에 일반 키워드야 시즌 키워드야 라고 하는 그냥 사계절 내내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뭐 약간은 흔들리겠지만 근데 이제 시즌 키워드는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 이렇게 막 드드드드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둘 중에 뭐를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몰리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바일이야 PC야 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팔아봐야 조금 더 체감이 느껴지지만 요즘은 그냥 광고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본 다음에 PC와 모바일의 배수 차이를 보면 아 어느 정도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여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배수 기준을 보시고 PC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PC 광고도 네,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 이동은 이거랑 좀 네, 동일한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 옥션 G마켓의 카테고리 정확도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검색어를 뽑아놓고 조회수 기준으로 뽑은 거니까요. 실제로 그게 거기에서 검색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네,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는 장표를 보는 것보다는 네, 타고 들어가는 게 좀 편하니까요. 들어가서 네이버를 가고 그냥 화면 하나 키워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이템을 처음에 잡을 때 항상 이 행위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비즈니스 광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검색 마케팅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오죠. 그렇죠?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을 완료한 상태에서 여기에 키워드 도구 클릭하시면 네, 검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오죠. 뭐 한 3가지 정도만 검색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유모차 이렇게 검색하니까 723개의 키워드가 나오면서 정렬 기준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조회수 많은 순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유모차가 언제 검색이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보려고 왼마우스로 클릭을 하니까 사계절 상품이죠. 그렇죠? 늘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은 유모차이긴 하지만 그 중에 휴대용 유모차거든요. 그죠?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를 클릭을 하면은 그래프가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약간 곡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그래프와 그냥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키워드의 네, 그래프는 다를 수 있다인 겁니다. 근데 보통은 대표 키워드를 검색해놓고 그 그래프를 본 다음에 아 이거는 사계절 상품이야 하고 상품을 딱 취급하는데 하다 보면은 계속 알게 되는 것들의 정보성이 계속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이 아이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잡은 게 휴대용 유모차라고 한다면 12월이랑 1월에 11월, 12월, 1월에 팔릴까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이 안에서 보는 것 중에는 뭐 정확한 거 이거죠. 그렇죠? 검색수에서 PC와 모바일 유모차 몇 배수예요? 한 6배수 차이 나나요? 실제로 팔아보면은 모바일의 유입이 8, 그 다음에 PC의 유입이 2,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치면. 그래서 8대 2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거고, 아쿠아 슈즈, 뭐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아쿠아 슈즈. 아쿠아 슈즈를 검색하면은 얘는 키워드가 하나죠. 그죠? 얘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건 워터 슈즈밖에 없어요. 근데 워터 슈즈와 아쿠아 슈즈의 조회수 차이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쵸?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얘도 8대2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쿠아 슈즈 보니까 언제 6월부터 해갖고 7월에 찍고 내려와서 끝난 아이템이죠. 그쵸?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장표에 있는 상품 중에 전동일을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 전동일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전동 보드,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두발 전동 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동 힐이 어느 정도 검색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면은 네, 6월 지금이 피크죠. 그렇죠? 떨어졌다가 쭉 오다가 겨울철에 완전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3월부터 올라가죠. 그렇죠? 날이 따뜻할 때 탄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 기준으로 무언가를 봤다라고 하는 게 네, 이런 기준이고요. 여기 있는 클릭률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검색이냐 구매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시켜요. 클릭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욕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쇼핑할 때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조회 행위만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고 구매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조금씩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클릭이라는 행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구매의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키워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의 기준을 얼마나 잡을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1.2 정도를 잡아요. 1.2 아래로 떨어지는 건 쳐다보지도 않고요. 1.2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쓸만한 키워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예인데 그걸 또 막 적으시면은 당황스럽죠.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는 걸로. 그래서 다시 검색어를 좀 보면 전동일 그리고 아래 쭉 내려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동 보드 그리고 여기에 전동 스케이트보드 아까 그리고 두발 뭐가 있었죠? 그쵸? 네, 그것만 그냥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 뭐가 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 얘네들을 이제 정확도를 따져본다. 키워드를 추출했잖아요. 키워드를 추출하면 이제 정확도를 따져본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 채널에 검색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봤더니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는 자전거 보드의 전동 전기 레저에 전동 킥보드의 전동일. 그죠? 두 번째는 자동차 용품의 오토바이 스쿠터의 전기 전동 스쿠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좌측이 맞을까요? 우측이 맞을까요? 제가 G마켓에서 팔 거예요. 좌측이 맞아요? 우측이 맞아요? 좌측이 맞나요? 그죠? 네, 좌측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서 팔 거야 라고 하면은 어디가 맞는 것 같으세요? 또 거기 쳐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걸 바꿔놨어? 네, 여기다가 전동일 이렇게 검색을 해놓고요. 그리고 쇼핑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엔 스포츠 레저에 뭐라고 해요? 광고 끝나는지 오토바이 스쿠터의 전동일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거에 여기에서 좌측에 있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측에 있는 게 되어버렸죠.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 그러면 네이버에는 G마켓에 등록한 상품이 파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죠. 크롤링 하잖아요. 기본적인 값이 노출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노출 안 하겠다. G마켓에 등록한 상품을 안 하겠다 하면은 등록하시면 노출 안 함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출함으로 되어 있고 사장님들은 판매하시면서 네이버에 노출을 시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파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저기드는 G마켓 옥션에서 잘 팔 수 있는 곳으로 등록을 하고요. 여기는요. 네이버에 노출할 상품으로 따로 또 등록을 하셔야겠죠. 그죠? 요런 이제 구분점이 좀 생긴다라고 이게 정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확도는 요런 게 될 수 있죠. G마켓에 들어와서 이건 이제 광고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다가 플랫슈즈 검색하면 카테고리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플랫슈즈 검색하면 포커스 영역에 얘 있고 그다음에 얘 있고 그다음에 얘 있죠. 그죠? 이렇게 클릭 해보니까 카테고리가 다나의 플랫슈즈, 다나의 플랫슈즈, 다나의 플랫슈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뭐라고 검색해요? 여성 다나요. 여성 다나 검색하면은 저기에 등록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와야 돼요. 네. 나온다라는 개념은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아까 카테고리 명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성 다나의 플랫슈즈라고 되어 있죠. 그죠? 클릭해보면 옥스퍼드와 두 번째 네,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오는 기준인 거예요. 정확도라고 하는 게. 근데 얘를 벗어난 키워드에서도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여기에다가 무언가 검색어를 쳐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G마켓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사이트 다 그렇다 그랬어요. 여기만 이렇게 놓고 이제 유모차 검색해 볼게요. 유모차 검색하니까 찌지지직 내렸을 때 여기죠. 얘 하나 클릭하고 얘 하나 클릭하고 얘 하나 클릭하면 휴대용 유모차
유모차 라이더, 절충형 유모차. 왜 그래요? 유모차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카테고리 이름에. 그죠? 그래서 얘네를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다시 여기다가 휴대용 유모차. 이렇게 검색하기 시작하면 여기죠. 네. 하나, 포커스에서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셋 클릭해보면 휴대용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무슨 얘기예요? 유모차를 검색하면 카테고리에 유모차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넣는 거죠. 그렇죠? 강아지 유모차도 검색돼요. 유모차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휴대용 유모차로 검색을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출에 대한 어떤 기준은 카테고리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운 이해시고 그 외를 벗어나는 키워드도 있으니 검색해 보시고 카테고리 기준 확인하셔라. 그 외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예시는 뭐 신생아 유모차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기내 반입 있을 수 있고 양대면 유모차 있을 수 있고 이런 키워드들은 도대체 어디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있을까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작업입니다. 네. 그게 그 검색어를 똑같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지마켓과 네이버가 동일한 기준으로 나오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카테고리 정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그 분석기예요. 클릭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중요하죠. 내가 상품명 작성하고 지금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 한 화면 보면서 키워드 추출하고 그걸 검색창에 막 검색 때리면서 카테고리 기준 알아본 거예요. 그죠? 기초 작업. 이걸 끝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명에 25자가 있겠죠. 그죠? 그 25자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하고 뭘 하고 막 파생시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로그 분석기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뭐가 어떻게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입의 발생이 나는 가격 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혹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모바일에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은 리스팅에서 그냥 올려만 놔도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상품별 통계입니다. 그 상품별로 그 상품의 고객에 들어오는 경로의 그 인입 방향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상품별 통계라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 검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키워드별 통계고요. 그죠? 그러면 그 광고 중에 어디 유형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보통 광고 유형별 안 봐요. 그냥 상품별에서 다 보고 그리고 키워드별에서 눌러본 다음에 거기에서 영역을 보죠. 그죠? 그리고 띄어쓰기야 붙여쓰기야 라고 하는 거 좀 애매하죠. 그죠? 사무실 슬리퍼, 사무실 띄고 슬리퍼, 여성 띄고 사무실 띄고 슬리퍼. 뭐가 제일 좋으세요? 세 개 중에. 앞에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게 좋아요? 처음 게 좋아요? 전 얘가 제일 좋아요. 네. 그건 나중에 팔아보시면 알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이야 카테고리야 라고 하는 거. 카테고리의 비중이 늘어나는 건 검색 결과가 어지러울 때입니다. 어지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했더니 포커스 영역에 뭐가 있냐면 막 죽어라고 캐리어가 있죠. 그죠? 이 캐리어도 있지만 이 캐리어도 있다고요. 이건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결과가 무슨 결과다? 카테고리가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검색 결과가 어지럽다라고 표현해요. 검색 결과가. 그럼 두 번째 검색까지 고객이 보통은 가요. 근데 거기도 어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다음 검색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쓰죠. 그러면 카테고리를 클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썸네일이 다 똑같아. 어느 시장이? 모니터요. 모니터 시장은 썸네일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네, 다 똑같으니까 이걸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객이 어떻게 해요? 카테고리를 클릭하기 시작해요. 네,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시장이냐 없는 시장이냐 흔치는 않아요. 나 검색 결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드리는 거고 모바일이야 PC야 라고 하는 건 로그 분석 보면서 이제 결정하신다. 아까 이게 얘기 드렸죠. 근데 처음에 그 배수의 시장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요일별 체크 해보는 거 좋죠. 요즘에는 내 인입이 도대체 주말에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평일에 많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당연히 월요일, 그죠? 근데 일요일 저녁부터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일요일 점심때부터인 것 같아요. 점심때부터 막 오다가 월요일 정점을 찍고 갑자기 쑥 내려가다가 화요일에 좀 내려가다가 이제 수요일에 갑자기 쑥 올라갔다가 그죠? 목요일까지 싹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토요일까지 그게 이어지죠. 요즘의 패턴이 웬만한 상품에.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를 잘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광고를 집중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클릭당 광고 평균 비용, 한 명이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내 판매 수익률은 몇 %,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을 좀 알려드리죠. 자,
내가 오늘 1만 원 광고비요. 광고비 1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1만 원. 그래서 매출을 얼마 만들었냐면 10만 원을 만든 거죠. 10만 원. 몇 배가 성장했죠? 10배가 성장했어요. 맞아요? 곱하기 100%를 하면 이게 뭘 계산한 거예요? 로아스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진이 10%인 거야. 10%. 나는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1만 원 남았죠? 그죠? 근데 나는 광고를 1만 원 지출했어. 마진이 1만 원이야. 돈을 벌었나요? 못 벌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나는 1000% 이상의 광고의 효과를 내야 된다. 맞아요? 효과를 내야 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난 오늘 클릭을 몇 클릭 받은 거예요? 10클릭 받았다라고 할게요. 10클릭. 한 클릭당 평균 비용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한 클릭당 1000원이 넘어가는 광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기준 잡아드리니까 111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보시면 한 명한테 투여된 광고 금액을 계산하는 걸 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네. 지금은 워낙에 클릭 수가 모바일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클릭이 많죠. 그죠? 클릭이 많으니까 전환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환 수치가. 그럼 나는 그 전환 수치가 굉장히 낮은데 10% 미만인데 난 못 파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조상에서 손해를 보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는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거 역시도 어차피 로그 분석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로그 잠깐 보시면 구두 팔았을 때인데 언제냐 8월 16일, 9월 16일 보면은 모바일 접속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온 거. 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 거잖아요. 모바일로 들어가면 상세 보기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집합을 한 거예요. 결국엔 모바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를 팔 때 당연히 상단 광고에 그냥 파워 광고를 하면 되게 많이 그러니까 플러스 광고하면 많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플러스 광고는 네, 여기 있죠. 그죠? 네,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성 구두의 상단 광고와 처음 방문수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중소 카테고리가 성장하죠. 카테고리가? 왜? 얘도 여성 구두를 검색하면은 온갖 구두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정확한 곳으로 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카테고리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슬립온이죠. 그쵸? 스니커즈예요. 봤더니 얘들도 모바일이 좋죠. 그 다음이 또 중소 카테고리 그리고 상단 광고. 이게 답 나온 거죠. 그럼 광고 어디 하는 거예요? PC에 상단 광고와 그 다음에 카테고리 광고와 그리고 모바일 광고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죠. 모바일 검색 광고. 이 세 가지만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은 인입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더니 전동일이죠. 그쵸? 얘는 봤더니만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요? 쇼핑이 제일 많이 들어요. 쇼핑이 네이버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쇼핑에 인입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모바일 그러고 나서 상단 광고래요. 그러면 또 이것도 답 나왔죠. 모바일 광고와 PC 상단 광고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나오고 단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네이버 상위 노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검색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봤더니 전동일, 전동보드 그리고 내려보니까 투일보드 아까 여기에 봤던 전동일, 전동보드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었어요? 전동일, 전동보드 아까 네이버에 광고관리 시스템에 전동일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거 맞나요? 그죠? 그 아래 그 다음에 뭐 투일보드 뭐 이런 게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메인 키워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영역에서 타고 들어온 거야? 상단 광고 그리고 어디야? 중단 광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봤을 때 모바일 인입이 가장 많았으니까 네,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요일별로는 어떻게 들어왔지를 보면 일요일날 가장 많이 들어왔고 수요일날 분쩍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토요일날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죠? 요런 이제 경로나 요일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킹하는 게 뭐다? 로그 분석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한 상품이냐라고 하는 거죠. 종합몰, 그 다음 소셜, 뭐 오픈마켓, 지금 뭐 소셜을 그냥 오픈마켓이라 부르죠. 그쵸? 뭐 GS, CJ, 신세계, 롯데, 현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건 3사요. 쿠팡, 티몬, UF 그리고 오픈마켓은 지마켓, 옥션, 실버가, 인터파크, 그 다음에 스토어팜 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수수료의 기준이 서로가 조금씩은 다른데 요즘은 그냥 15% 그렇죠? 그럼 6% 시장 그리고 25에서 30% 시장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가장 높은 수수료가 25에서 30이에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은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 어디서 가장 많이 팔리느냐가 중요하죠.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만약에 나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소비자가는 조금 더 고책정돼 있어야 됩니다. 왜요? 입점은 해야 되니까요. 그죠? 나는 여기서는 안 팔려. 난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유리해. 그럼 몇 퍼센트 책정하고 가시는 거야? 15% 책정하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얘를 조금 더 브랜드스럽게 만들고 싶어. 결국엔 백화점몰은 나중에 입점을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책정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가장 많이 팔려서 집중으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어떤 식의 판매를 할 거야가 미리 세워져 있으셔야 결과적으로 판매 채널의 가격 책정이 다 이미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져온 공급가의 시장가를 봐서 만약 예를 들어 G마켓만 안 달아가지고 G마켓을 본 다음에 그 상위 판매자의 기준을 맞추시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죠. 아닌가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그 상단에 있는 판매자들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의 어떤 기준을 보신 다음에 판매되는 양을 보시고 거기에서 아, 저 정도 가격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구나가 확정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한 마켓만 보고 그 사람만 특정적으로 걔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맞출래야 맞추기가 어렵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를 책정하고 얘를 책정하고 얘를 책정하고 그 다음 마진을 책정하는 어떤 단가표의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샘플 하나만 그냥 보시면 단가표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져오는 금액을 그냥 이렇게 적죠. 이렇게 뭐 옵션 값이에요. 이거는 뭐 A01 제품이 될 수 있는 넘버링 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네. 그러면 소비자가를 나는 부가세 포함 세배수 시장을 가져가겠어 라고 하면 이런 식의 책정이 좀 될 거고요. 12%의 계산이 된 게 이거죠. 무배기준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행사는 나는 몇 퍼센트 할까요? 한 15%만 깎을까요? 네, 깎아갖고 들어가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 시장에 들어가도 무배 기준으로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거, 깎아서 박스까지 다 했을 때 아, 이렇게 남는구나 라고 하는 기준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두시나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컨설팅도 하시고 막 하시겠지만 만나갖고 막 광고 시간에 이제 가다 보면 셀러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한 개 팔면 얼마가 남죠? 이런 식이요. 네. 한 개 팔면 얼마가 남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 한 6에서 7천 원 남을걸요? 한 돈 10,000원 남을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셀러가 6에서 7이라고 한 셀러가 6,900원이 남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5,900원이 남고 있으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그렇죠. 5,900원이 남고 있으면 어떡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는 100원을 손해보고 있는 거고 많게는 1,100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하루에 그 사람이 배송 보내는 게 100건이라고 칠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망조로 가고 있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네,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판매 채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셔갖고 열의 값을 네, 추가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거 값은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계표다 뭐 이런 거를 좀 짤 수 있는데요. 공급가를 내가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죠. 부가세 포함가로 해갖고 네, 얘죠. 컨트롤 C 3개밖에 없네요. 3개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누르면 네, 이게 찍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다 가져와요. 수수료는 0.88이었으니까 동일화 시키고요. 계산 방식은 는 판매가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죠. 그죠? 나온 가격 밑으로 긁어주면 돼요. 하루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을 10만 원이다 라고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 비용 합산은 해보셔야 돼요. 광고용에 가서. 그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현재 순이익은 마이너스 10만 원. 그러면 판매를 내가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넣어놨더니 하루에 내가 60개를 파는 거죠. 전환수 60. 전환수는 아니죠. 이게 전환 개수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죠. 개수. 이렇게. 그래서 한 명한테 투여되는 광고 금액이 1,111원이에요. 맞아요? 나는 하나를 팔아서 최소 마진이 2,560원이에요. 난 뭘 팔아도 남죠? 근데 판매를 막 하다 보면 아까 뭐가 올라가요? 광고비가 올라간다 했어요. 왜?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판매자들끼리 막 치고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5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1667원으로 올라가면서 순이익이 바뀌었죠. 시즌의 극점으로 갔어요. 얘가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라 할까요? 2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갑자기 얘가 따라가기 시작하죠. 어디를? 얘를 막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딱 잘못해서 25만 원 찍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첫 시간에 우리가 만나자마자 메모장을 열어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막 발생했어요. 가장 먼저 뭘 하신다고요? 상품명을 수정하고 이미지를 수정하고 가격을 수정하시면 여기 있는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에 12,500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울해지는 상황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죠? 손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광고를 수정해요. 광고를 뺐어요. 뭐가 떨어질까요? 클릭수가 떨어지죠. 그죠? 부자가 없어졌으니까. 클릭수가 떨어지면 뭐가 감소해요? 매출이 또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업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해갖고 상품을 빨리 갈아 끼든가. 그죠? 상품 좀 더 잘 팔리는 상품으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포하고 맥스인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다시 이것 좀 원상태로 돌릴게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공급가 깎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물량을 보니까 얘가 25개, 얘가 20개, 한 15개, 평균 20개인가요? 그죠? 20개를 대충 30일 기준으로 하면 대충 600개인가요? 3개의 품목을 1800개를 내가 한 번에 매입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무조건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급가를 어느 정도 내려서 얘를 6,700원, 얘를 7,800원, 그리고 얘를 8,900원 이렇게 바꾸면 아무리 광고비가 올라가더라도 내 이익은 계속 보존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조다라고 하는 얘가 얘보다 이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판매하고 무언가 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안도하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먼저 어느 업체한테 대리점이나 아니면 총판한테 상품을 받았잖아요. 그죠? 제조사나. 상품을 막 받아 팔면 그 상품이 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팔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팔거나 결국엔 또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가 팽당하거나 뭐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어떠한 형태를 봐서 이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시면 그때는 제조도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판매량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기존의 구조를 사업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사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떠나서 내가 계속 이 정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 있는데 그냥 이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고 금액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매출은 어느샌가 꺾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유지되다가도 어느 순간 탁 꺾이죠. 그게 보통은 이런 순간 혹은 나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망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경쟁구도 안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빠르게 측정을 하시려면 적어도 저런 집계표는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예전에 냄비를 팔았을 텐데 세트 상품 2개에다가 세트 상품 2개, 브랜드가 2개예요. 요거는 하나씩 논아 팔고 얘도 나눠 팔고 얘는 세트 팔고 얘는 양식기나 이런 거 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 기획 상품, 루틴하는 상품들 막 팔았던 거예요. 그때 책정해놨던 게 이제 소비자가, 행사가, 초특가 그리고 그걸 마진으로 계산한 표들이에요. 이게 왜 저렇게 3단계로 나눠지냐 하면 냄비는 종합몰에서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점가가 따로 이렇게 앞에 표현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난 종합보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2가지만 좀 필요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좀 표를 작성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조금 작성을 하시는 게 또 필요해요. 계획서 없이 움직이시게 되면 그냥 이미지에 몰빵하십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미지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진 찍고 이미지 만들고 사진 찍고 이미지. 의미 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봤자 매출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빨리 등록부터 해서 노출 기준 맞추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컨택을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세팅을 미리미리 다다다 계획을 세워두셔야 그 시점에 탁탁탁 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미지만 매달려 있으면은 한 달 정도 계속 이미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속도도 안 나와요. 이걸 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내가 잘하는 건 그냥 하면 되고요. 내가 못하는 건요. 외주를 좀 맡기세요. 이해하세요? 돈이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고민하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도전에서 완전 밀립니다. 그리고 수익의 구조 이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클릭수 100클릭을 받아서 전환수가 5명인 거예요. 전환율은 몇 퍼센트? 5%. 아까 이제 매출 집계표에서 봤는데 제가 전환수를 개수로 바꿨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전환율을 보려면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샀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전환율 말고 나는 그냥 개수로 가겠어 라고 하면 들어온 거 대비 몇 개를 사간 거야. 이게 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 지표는 스스로가 이제 좀 변경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100클릭에 5명이 사줬으니까 전환율이 5%예요. 매출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전환수 5명이었죠? 한 명이 평균 결제한 금액이 얼마? 2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 100클릭에 5% 전환에 2만 원이니까 매출이 10만 원. 광고를 10,000원 썼다 할게요. 매출 10만 원에 만 원. 아까 수익률 몇 퍼센트라고요? 그게 1000%. 비용을 10,000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10,000원을 들여서 10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10배의 효과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곱하기 거기에 100을 하면 1000%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광고 비용 10,000원 써서 전환수 5명이었으니까 한 명이 구매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 2,000원. 그죠? 나는 한 명이 결제를 2만 원 해줬는데 내 마진율이 10%야. 얼마 남았어요? 2,000원. 사가는 데는 얼마 들어갔어요? 2,000원. 그럼 돈을 벌고 있어요? 아니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1대1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2만 원. 얘를 제일 먼저 책정할 수 있어요. 왜? 카테고리가 포커스의 상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결제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는 거야. 그걸 보려면 후기에 내려가 보면 그 사람이 잘 팔고 있는 상품들이 보이나요? 그죠? 그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잘 파는 게 아니라 그 마켓에 들어오는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들인 거예요. 그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호도가 글로 몰려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사람들이 얼마에 결제하고 있더라를 보게 되면 평균 결제가가 보입니다.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걸 잡고서 나는 월에 이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면 목표 매출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걔네한테 매출을 만들려면 몇 명한테 팔아야 돼요? 목표 전환수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목표 전환율을 만드니까 목표 클릭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걔네들을 곱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 수익률이 나왔죠. 네. 광고 금액을 막 책정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매출을 만들려면 나는 몇 퍼센트 이상의 효율을 만들어야 돼 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러고 나서 광고비 나누기 목표한 거를 또 나눠보니까 한 명한테 투여되는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일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판가에 팔아서 이 정도 금액을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진의 구조가 도대체 판가의 몇 프로를 구성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목표, 예상 공급가라고 하는 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일단은 내 상품의 한 개의 상품이 2만 원 상품의 마진율이 10%면 이익이 빵원, 마진율이 11%면 이제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을 높이는 방법은 상품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상품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전환을 높인다는 건 다양성을 중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라고 한다는 건 그 상품의 그 다양성의 하나하나의 상품의 개수를 늘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옆으로 늘리고 뒤로 늘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온라인 매출 구조 보시면 첫 번째 클릭, 유입이죠. 광고, 돈을 쓰는 행위 누구나 할 수 있죠.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네, 어디서부터 광고할까? 늘 항상 고민이 되고 얼마를 지출해야 될까? 항상 고민되죠. 그죠? 홍보, 글을 쓰는 행위,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명을 작성하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카페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행위들 전체를 홍보, 글을 쓰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클릭이라는 숫자를 목표치로 만들 건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아니면 인프라와 돈,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되느냐라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인데 그걸 걱정하기 이전에 컨버전이라고 하는 전환율, 상품의 구성이요. 고객이 선호하고 기다리고 찾는 상품을 나는 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일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 세상에 나만 알고 나만 할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걸 가져와 봤자 고객이 안 찾으니까 못 팔아요. 이해하세요? 네. 그건 정말 마케팅을 잘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대기업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야. 완전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막 멋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그 일이 익숙하다면 하셔도 돼요. 익숙하다면. 나중에 오거든요. 딱 보면 저건 나갈 것 같아. 근데 약간 이 역마케팅이 좀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누구나 하는 상품을 갖다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내가 이걸 잡을 때 일단은 고객이 선호하는 기준은 맞아? 원하는 건 맞아? 에서 거기에서 브랜드를 잡을 거야? 비브랜드를 잡을 거야? 하는데 비브랜드를 해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브랜드를 가져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3번이. 가격만 그냥 최저가 찍으면 되거든요. 브랜드는. 네. 근데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필요한 상품인 거냐, 그리고 걔네들을 얼마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느냐, 요 형태를 잘 보시는 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걸 가지고 나서 뭘 하시는 거야? 확신이 들었을 때 광고라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조에 곱하기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조금 떨어지는. 100%의 기준의 매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 모자르더라 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점유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상품은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거까지 말고 좀 쉴까요?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고객은 어디로 들어올까? 입니다. 이거 없어요, 장표에. 내 상품의 첫 검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내 상품의 첫 검색은 어디서 시작될까? 확실해요? 그런 상품이 있고 저렇지도 않은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죠? 그렇죠? 요즘 최근에 그런 뉴스는 보셨나요? 검색이 많이 사라졌다. 예전엔 검색 시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검색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푸시알림, 메일, 배너 그냥 들어가면 검색을 할 필요 없이 거기 그냥 다 보여요. 이렇게 메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클릭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어갔을 때 검색이라는 얘기를 조금 하긴 하겠죠. 예전처럼 검색이 거의 100%를 구성하는 그 시장이 조금은 컨텐츠 형태, 보여지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검색이 사라졌냐? 아니죠. 그죠? 검색이 당연히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거 외에 또 배너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직접 타고 들어오는 거야? 뭐야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막 쿠키 파일도 있고 막 별의별 마케팅이 다 있죠. 그죠? 그리고 검색 이후에 클릭이 일어나는 접점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대표 키워드에서 다 끝나는 거야? 아니면 정확한 키워드로 타고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클릭 후 보여지는 페이지의 형태는 우린 전부 다 뭐? 오픈마켓 할 거니까 상세 페이지요. 그죠? 네, 샵 개념, 개인 쇼핑몰로 넘어가면 나는 메인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카테고리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뭐 상세 페이지로 바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랜딩 페이지다 이렇게 보여. 클릭 후 보여지는 거, 검색 후 보여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가격 비교이냐, 아니면 구성이냐, 아니면 광고냐, 뭐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가격 비교는 누군가 팔고 있는 거에 낑겨서 저가를 찍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죠? 아니면 내가 생성을 해갖고 타고 들어오게끔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단은 상품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사람들, 지독한 사람 하나 볼까요? 2명의 판매자가 있는데 여행용 파우치, 뭐 난리도 아니죠. 저 지금 엄청나게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죠. 보면 포커스에 여기 있죠. 2.0은 빼고요. 뭐 이런 사람들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뭐 썸네일만 봐도 지금 무시무시하죠. 그죠? 일단 뭐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특가 해갖고 19,800원 이상 무료에서 보통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 4,800원이잖아요. 그죠? 몇 개 정도 사는 거예요? 3개, 4개 정도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3, 4개를 결제시키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해? 일단 여행용 파우치에, 다용도 파우치에, 압축팩에, 그 다음에 보스턴 백에, 그 다음에 방수 가방에, 그리고 에코백, 다용도 파우치, 속옷 파우치, 세면 4단 파우치, 시크릿 속옷 파우치, 신발 파우치, 멀티 파우치. 좀 힘들어요. 좀 외쳐주실래요? 2주 플래너,
나 네임택 여권 커버, 네, 네임택 파우치, 여권 파우치, 이제 막 여권 파우치, 구구 파우치, 뭐 이거 하드 케이스, 힘들어요. 네, 그죠? 벨트부터 해서 저울 막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이런 상품들이 몇 개가 있어야 된대요? 111개가 있으면 네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상품평 찍어가지고 뭐뭐 팔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체크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독한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잠은 깨야 되니까요. 쉬는 시간에 아주 보시면서 그냥 신나시라고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얘는 대충 클릭해갖고 보다 보면 얘는이 아니죠. 이 어르신은 보시면 이것만 봐도 아찔하죠. 내려갈게요. 보시면 풍선이에요. 이게 잘 안 내려가요 지금. 네. 주의사항 풍선과 헬륨 후기. 네, 시작됐어요. 네, 보세요. 헬륨 가스에 풍선이 나오기 시작하죠. 헬륨 가스만 팔면 어떻게 해요? 풍선을 같이 팔아야죠. 그죠? 이 바가 여기 있어요. 지금 아직도 로딩이 되는 중입니다. 네, 보시면 이거 봤던 건데 안 내려가요. 이거 컴퓨터가 못 받쳐주네. 네, 풍선이 계속 나오고, 네, 풍선이 나와서 세트가 나오고, 네, 이걸 하는 것도 힘들겠죠, 그죠? 작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 파티 용품 전체를 여기다 딱 때려박은 겁니다. 여기 무슨 사이트예요? 지금 여기는 네이버예요. 여기는요. 이 사람아. 에이, 너무 안 돼요. 나는 구성이야 아니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지막지할 거야 아니면 그냥 단품으로 낑기서 뭐 팔아볼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데 난 광고를 그냥 막 할 거야 뭐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판매의 상품인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쓸데없는 거 안 하시죠. 만약에 이런 상품이고 그런데 구성을 막 계속 짜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계속 만지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나는 이런 상품인데 하나하나 여기다 다 껴놓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객단가가 올라가는 상품이거든요. 요거는요. 광고 상품인데 난 광고 안 하고 이거 2개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상품이 어떤 기준에 어떻게 이름이 발생하느냐, 판매가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10분 쉬었다 뵙겠습니다.